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합니다. 자, 오늘 최유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굉장히 또 TV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은 시청자. 재벌들은 지금 점심 뭐 먹고 있을까? 맛있는 거 먹겠죠. 뭐. 아, 근데 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지금 알겠어요. 네, 그래요. 솔직하게 다 이해 네.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찌됐건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뭐 계속해서 그 이야기만 하다 보면은 또 너무 피로해집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일들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좀 경제와 관련된 글로벌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우와. 자, 먼저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TPP 자진 사퇴하면서 RCEP 경산안내. RCEP이라고 그러죠? RCEP 혹은 RCEP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기본 개념부터 좀 저희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축약된 단어가 나오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아니 어떻게든 네. 대주제를 통해서 뭔가 재밌고 쉽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네. 제작진의 노력은 높이 삽니다만은 네. 진짜 어렵습니다. TPP 자진 사퇴, RCEP 경산안내. 이건 뭔 정말 소리야 어려운 이게?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제목 제가 지었는데 저에 대해서 질타를 한 것이라고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유행어네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요. 네. TPP는 미국 중심, 네. RCEP은 중국 중심. 중심.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유무역협정이다. TPP가 문제지게 생겼어요. 네. RCEP이 만세! 이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략하네요. 아 그렇게 간략하게 칠 것 같으면 그냥 여러 나라가 FTA 체결했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가 중심이냐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TPP가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서 RCEP이 이제 경사가 났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해볼 거고 또 가장 피해를 받는 국가는 또 어디 있으며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일단 그 TPP 제가 사실 그 제목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우리 학창 시절에 혹시 1등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아 그런 거 다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해보셨죠? 나 못 해봤어요. 저도 못 왜요? 해봤습니다. 나만 나쁜 놈이네. 이렇게 저도 못 해봤어요. 대답을 유도하려고 뒤에서 1등 질문한 많이 해봤다. 거잖아요. 뒤에서 1등 되게 많이 해봤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네요. 만약에 내가 1등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계속 2등인데 2등이에요. 제가 2등인데 1등을 하려고 해도 1등 점처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가 1등이 전학 가버렸네. 네. 와, 2등 내가 1등이야 이제. 그렇죠. 네. 바로 그때 또 전학 오는 학생이 있어. 공부 잘하는 학생이. 그 친구가 항상 1등해요. 보면은 어찌됐건 그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자유무역 협정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자유무역 협정이 기세를 올리면서 대항마로 맞설 뻔했죠. 그런데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TPP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이 거의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제 단독 1등이 된 거예요. 예.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 협정이 1등이 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일단 참가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그러니까 아세안 10개국하고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자, 이렇게 16개국이 그 지역 내에서 우리가 다 같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보자라고 하는 건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국가 간의 자유무역 협정은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뭐 미일 FTA, 한미 FTA, 한 EU FTA. 근데 그 국가 간의 자유무역 협정보다 이렇게 전체적인 지역으로 자유무역 협정을 하는 게 좋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바로 원산지 규정이라는 것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씨앗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농산물로 키워서 미국에 수출했어요. 네. 그럼 이건 중국산이냐 한국산이냐. 옛날에 우리 FTA 얘기할 때 그렇죠. 그런 되게 거. 많이 했었죠. 많이 그런데 많이 만약에 했었지. 이게 영내로 묶이게 되면 그러니까 대규모의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이거를 원산지 규정을 되게 포괄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좋아지는 거고 다만 그 미국과 일본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국가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관세 혜택을 받았던 것들 이런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 개념은 여기서 좀 접도록 하겠습니다. TPP도 네. 얘기해야 되잖아. TPP요? RCEP은 방금 얘기했는데 네. 왜냐하면
TPP를 얘기해야 하는 이유가 네. RCEP의 그러니까 대항마, TPP의 대항마, RCEP의 대항마, TPP 이러니까 이거 TPP 개념도 얘기를 해야 돼요. 네. TPP는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2005년 6월달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이 네 개 나라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맺었는데 잘 보니까 일본이 잘 보니까 네. 중국한테 딸려가면 안 되거든. 그렇죠. 안 되니까 우리도 하자. 미국도 끌어들여서 우리도 하자. 그래서 쭉 그냥 갑자기 커졌어. 네.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오바마 정권 때, 야 이거는 중국과 맞대결해가지고 우리는 틀림없이 전 세계 무역에서 주도권을 질 수 있어. 네. 라고 해서 TPP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치열한 경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거 아닌데 네. 나 안 할 거야 하고 튕겨 나간 거지.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이건 트럼프식 해법이에요. 이게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트럼프가 생각해 보니까 이 TPP 중심으로 해서 외국이랑 다 연결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손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식 해법이. 네. 다른 나라보다 해석이. 우리가 이익을 많이 못 가져가는 느낌적인 손해야. 느낌. 손해야. 네. 그러니까 아니 너네는 안 해.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보니까 안 해. 우리는 다이다이 1대1로 대결할 거야. 네. 방송에서 1대1로 대결해서 각계격파할 거야. 네. 이것이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TPP가 무력화됐다. 그래서 RCEP이 경사났네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부터 11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RCEP, RCEP의 16차 협정 회의가 네. 진행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또 청문회 때문에 또 관심을 잘 못 받고 있긴 한데 네. 어찌됐건 많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해석들이 TPP가 거의 무산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RCEP이 이제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는 G2 전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네. 말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이 주축으로 하고 있는 TPP가 만약에 와해가 된다면 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중국이 다시 한번 껑충 위로 올라간다면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세계 패권을 중국이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은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평소 같았으면 아마 이거 지금처럼 이렇게 관심도 못 그치. 받았을 텐데 네. 마침 TPP가 이렇게 와해될 막 조짐을 보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우리 TPP 뭐 미국 없으면 이거 의미 없다 막 네. 각 나라에서 다 지지를 하다 보니까 네. RCEP이 상대적으로 이제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TPP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포함도 안 됐었잖아요. 안 됐었지. 그때 당시에 우리는 다자간이 아니라 진짜 1대1로 네네. FTA 우리는 여기에 올인한다 해서 네. TPP 못 들어가고 TPP 이렇게 열렸을 때 많이 우리나라 먹었어. 뭐 한 거냐고 도대체. 맞아요, 엄청 많이 먹었어. 대세가 다자간인데 언제까지 1대1로 해가지고 네. 언제 나라 수 다 채울 거냐고 네네. 하다가 네. 이게 뒷걸음질 치다가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격으로 TPP가 이제 와해될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외교 담당자들 되게 섭섭해하지. 섭섭해요? 네, 네. 그럼요. 당연하죠. 운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아니면 선견 지명에 선견 의해서 지명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RCEP에 우리도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중국과 미국이 환율 전쟁이랄지 무역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나라는 거기서 새우등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RCEP에서 우리가 좀 더 영향력을 많이 키우게 된다면 어느 정도 우산 역할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제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네. 지난 15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제 기술 협력 분야에서 얘기가 됐었고 네. 이번에는 더 포괄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오. 투자에서도 네. 나라들 사이에서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오.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네. 현재로서. 네. 그러면 어떻게든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건 다 받아 먹어야 되는 거고 네. 최소한 시류에 뒤처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로서는 좀 중요한 RCEP이 점점 더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교 관계자들이 한 60여 명이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내부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 하더라도 할 건 해야 된다 해서 그쵸. 다 그렇죠. 열심히 가서 네. 하고 있고 사실은 RCEP은 지난해 타결을 목표로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됐단 말이야. 네. 왜 지지부진한 줄 알아요? 미국 눈치 보느라고. TPP 아,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다자간 무역으로 이렇게 쫙 모였을 때 여기 끼는 게 좋을까? 저기 끼는 게 좋을까? 이게 눈치 보면서 네. 이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했는데 이번에 16차 이 부분은
연내 완전히 다 마무리돼서 타결되지 않는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3개 협상 챕터 가운데 이미 아까 얘기했던 기술 분야는 이제 지난 그 15차 회의에서 결정이 그렇죠. 났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품 분야라든지 위생 검역 등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이제 알셉의 완성도를 이룰 수 있다. 뭐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지요. 네. 자, 그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되느냐, 이 알셉과 TPP를 좀 비교하는 자료가 있어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그 GDP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TPP가 사실 더 크긴 합니다. 네. 전 세계 GDP 규모의 37%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전 세계 3분의 1이 하나의 경제구역으로 묶이게 된다는 거였는데 네. TPP가 아닌 이제 알셉이 된다고 하더라도 30% 정도의 GDP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인구수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인구수. 네. 맞아. TPP의 경우에는 그 TPP 협상국 내에 참여국의 인구 전체 총 인원이 8억 명 정도가 8억 명. 되는데 그러면은 한 뭐 10 몇 % 정도? 알셉에는 근데 중국이랑 인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 다 했네. 35억 명.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 10개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인구가 진짜 엄청 많은 많아요. 지역이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다 따져보면 35억 명. 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네. 하나의 경제 구역으로 묶이게 되는 게 바로 알셉이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예. 차이는 있습니다. 8억 명이라고 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그 지금 당장의 경제적 효과는 TPP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GDP 규모도 TPP가 높긴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알셉은 사실 우리가 성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죠. 신흥국들의 그 인구 구조만 봤을 때에도 이 성장 측면에서는 알셉이 훨씬 더 큰 효과를 장기적으로 낼 수 있지 저희 않을까. 그림 네. 보면은 지금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림 보시겠지만 그냥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알셉하고 TPP하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 있고 네. 양쪽으로 쫙 빠져 있어가지고 한중일 딱 이렇게 같이 엮여 그렇죠. 있는 나라 네. 있죠. 네. 이런 거 보면은 전 세계가 진짜 이렇게 경제 블록으로 뭉쳐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저기서 나는 눈에 딱 띄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제일 얄미운 나라 일본이야. 일본 다 하고 제일, 있죠. 네. 제일 얄미워. 그러니까 네. 한중일 FTA와 함께 알셉과 TPP에 발을 걸치고 있죠. 네. 그런데 저것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화를 불러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왜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왜 결론 쪽에 그래요?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TPP는 일본과 미국과 일본의 미일 FTA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TPP가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저기서 자진 사퇴라고 표현했지만 좀 무산될 위기. 무산될 위기에 있으면서 아베 신조가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이 지금 당장 TPP가 무산됐다고 해서 뭐 직접 타격을 받을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의 금융시장도 현재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 또 아베 총리도 그 트럼프가 그런 기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또 축하의 메시지 그리고 외교와 안보적으로 우리는 동맹국가다 이런 네. 것들 또 재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네, 근데 이런 반대로 생각도 보면 있습니다. 아베 네. 총리가 그만큼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그럼 야, 이거 TPP, 너 트럼프 되자마자 얘가 항상 했던 말이 TPP 선거할 때. 우리는 안 할 알 거라고 그렇죠,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처음으로 트럼프를 만난 네. 국가 지도자가 아베 총리예요. 맞아요. 네. 되자마자 전화했고, 야, 우리 만나자. 만나자. 나 할 얘기가 있어. 전화로는 하기 좀 힘들 것 같아. 네. 우리 직접 만나야 돼. 네. 그래서 얘기했는데 결국 설득은 못했다. 못했죠. 네. 라는 이제 거기 뭐 구체적인 워딩은 없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일본한테는 좀 타격이지 않을까요? 일본 얘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네. 이야기할게요. 일본은 사실 지금 TPP를 시작을 했던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몇 개 소유주는 별로 브루나이라든지 몇 개의 나라가 네네. 있는데 이게 일본이 계속 동북아시아 패권 이거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나 이 모든 부분에 패권에서 이제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딱 골똘히 생각했겠죠. 이 골똘히 생각하다 나온 것이 바로 미국 등 없는 거야. 경제까지 네. 하면서 미국을 끌어들인 거예요. 근데 그때 있었던 그러니까 정권이 어떤 정권이었냐면 그 개방에 굉장히
뭐랄까 그 우호적인 민주당 네, 정권이었대. 미국 민주당 정권이었지. 네. 같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서로 손바닥에 딱 마주쳤던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미 사인까지 다 했어요. 네. 2월달 지난 2월달에 다 사인했기 때문에 발효만 하면 되는 거거든. 네. 근데 여기서 변수가 생긴 거예요. 미국 대선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발효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예기치 않게 다들 힐러리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로 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되면서 나 안 해! 해보니까 다 자빠지는 거지. 네. 특히 가장 타격이 뭐냐면은 아베 신조가 그 일본이 중국과 그 이렇게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TPP가 날아가 버리니까 지금 일본 정권으로서는 일본 아베 신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일 수밖에 없고 그 1대1로 네. 서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협상을 해왔던 한국이 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아까 뭐 뒷걸음질 치자 잡았다고 했는데 네. 어쨌든 아베 신조 입장에서는 미국 없는 TPP는 의미 없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본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일본이 만약 이 TPP 협상이 거의 사실상 무산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은 하지만 네네. 조금 전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일 FTA 이미 다 하고 있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일본에 충격을 줄 것인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별 국가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이거는 사실 앞으로 이루어질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이 나오기 네. 힘들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트럼프가 TPP 탈퇴를 공식화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뭐랄까 아베가 그렇게 제일 먼저 전화하고 제일 먼저 만나고 네, 네. 하자는 것은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G2 전쟁에서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거는 미국의 이익과 일본의 이익이 맞닿아 있어요. 맞닿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 트럼프는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네. 너네도 마찬가지야.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이 우리 미국의 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에 나는 안 할 거야. 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내가 결론까지 내니까 우리는 여기서 골똘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동북아시아 그 안보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연계돼 있고 네. 그런데 안보가 아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RCEP 그러니까 이쪽 그 중국과 연계돼 있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지만 네. 이걸 거꾸로 잘 생각하면은 이 경제적으로 RCEP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자무역하면서 네. 안보 쪽은 미국의 신기 건드리지 않으면서 네. 잘 균형을 탄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게 가능할까요? 나는 이거 제대로 된 리더십으로 제대로 이렇게 잘 하면은 네.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않을까? 아니, 뭐, 가능할 수도 있고, 예.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건 또 중요한 것이 이게 네. 국제 무역 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가능하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이거 굉장히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렇죠. 아마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협상 내용이 공개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가 있는 내용일 것 같고 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 15차, 16차 회의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 가운데서 어떤 우리의 이득을 또 좀 그렇죠.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상이 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네. 중요한 것들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트럼프의 TPP 탈퇴 공식화 네. 했을 때 우리한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네, 중요한 네.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TPP가 와야 된다는 것은 주요 수출 시장 미국 시장을 놓고 경합 중인 일본과 경쟁이 되기 때문에 네. 한국은 가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유리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미국이 앞으로 다자간 무역 대신 1대1로 네. 그러니까 미국은 헤비급이야. 우리는 라이트 플라이급이거든. 같이 권투하게 생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내줄 부분을 훨씬 더 이전부터 더 많이 내줄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이전에 자기 나라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근데 긍정적인 측면 보면요. 예. 좋게 말하면 반사이익이고, 네. 안 좋게 말하면 너 안 됐으니까 내가 되게 좀 타고든 잘 거지? 되는 타고든 그런 거지? 느낌이잖아요. 예, 예. 네. 과연 그 효과가 실제로 우리들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 그렇게 그거 저도 사실 네. 김영롱 앵커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유가
그 일본이 TPP를 협상해서 이제 체결이 돼갖고 TPP가 출범하게 됐을 때 일본이 가장 좋은 산업 바로 자동차 산업 네. 꼽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자동차 산업을 꼽았던 이유는 가격 경쟁력 때문인데 네, 사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차를 더 좋아하냐, 일본 차를 더 좋아하냐 따져봤을 때 결국은 일본 차니까. 저도 마음속으로 그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거 결국 이 그거예요. 얘기거든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영로 앵커 얘기처럼 제가 안 됐으니까 내가 나쁘지 않을 거야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안 됐으니까 내가 좋다가 아니라 더 나빠지진 않을 네, 거예요. 더 나빠지는 않을 거야.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예. 해볼 수가 있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런데 네.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두 분 말씀이 맞는데 거기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네. 지금까지 그 각국의 자유무역 협정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 전략이 미국 다르고 중국 다르고 일본 다르고 한국 다르다는 네, 것이 네. 기조대로 이제 쭉 내려왔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제가 7번째로 준비했던 것이 각국의 자유무역 협정 전략이 각각 다르다. 여기서 미국은요, 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요거는 이전에 있던 전략이에요. 이전에. 이것이 네네. 완전히 전면적으로 이렇게 그 수정이 되면서 개별 국가 각계 격파 방침으로 갔다라는 것이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주도로 아세아 국가에 한국과 일본을 참가시키는 이걸 추진하면서 자기들의 이거를 공고화하겠다. 네. 지적 산업 보호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가장 애매한 게 일본이라는 거죠. 우리 경쟁국이 여기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경쟁국 대신 나갈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네. 근데 방금 얘기했던 반사이익 정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반사이익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클 수도 이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네. 왜? 이거는 정말 냉철한 경제 전쟁이거든. 네. 여기서 상대방이 죽으면 나 혼자 차지하는 거야. 자, 우리가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다른 선수 막 하다가 다 쓰러지잖아요. 네. 나 혼자 맨꼴줄을 달리다가 딱 들어가면 그래도 금메달이잖아요. 일단은 거죠.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사이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득당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저희가 TPP와 RCEP에 대해서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한 번씩 좀 결론 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최평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자, 저 오늘 결론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갖고 있는데요. 네. 예, 한자어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새옹지마. 이건 모두가 다 아는 네, 말이었어요. 알죠? 네. 뭐냐면 사실 지난번에 그 TPP에서 한국이 소외됐을 안 됐을 때 때. 정말 많이 비판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외교부 라인은 물론이고 뭐 그 경제 라인 이 모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네.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에이펙의 최종 목표가 FTAAP,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까지 쫙 나가게 돼요. 이제 이 TPP는 아니라 RCEP에서 중국을 더 공고하게 쭉 나갈 거예요. 네. 그 FTAAP인데 여기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쭉 나가야 된다. 지금 중요한 건 한국의 리더십을 정립하는 거, 컨트롤 타워 세우는 게 중요한데 네. 그때까지 가지 말자. 왜? 지금까지 우리는 새옹지마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오비일학이라는 얘기를 또 해보고 싶기도 하네요. 아, 진짜요? 까마귀 날자고 배가 떨어졌네요. 네. 네, 아무튼 김영로 앵커도 결론을 내려주세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사자성하고 저도 약간 속담 네네. 쪽인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은 터지지 말자라고 네. 해봤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불보듯 뻔하고요. 이런 전체적인 다자가 자유무역 협정부터 해서 앞으로 있을 환율 전쟁이나 이런 무역 전쟁을 봐도 중간에 우린 껴있거든요. 네.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그런데 네. 이제 저보다 똑똑하고 더 연륜이 많으신 정부는 알 거라 믿으면서 네. 새우등은 안 터졌으면 좋겠다. 자, 알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이제 어차피 협상 수준이 더 중요하다.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가 있고 무엇을 줄 수가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최유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로 앵커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